흔히 말하는 풍치, 치주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입안에 구강세균, 아주 안 좋은 유해균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사람의 구강에도 700여 종의 세균, 그리고 2억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해요. 플라그 다들 들어보셨죠? 즉 치태가 1mg에는 약 300여 종의 세균, 1억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안에 세균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요. 입안이 가장 좋은 세균 배양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둡지만 따뜻하고 365일 높은 습도를 유지하면서 영양분도 자주 공급되기 때문에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인 거죠. 놀라지 마세요. 사실 변기보다 입안의 세균이 더 많습니다. 네? 설마요?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 세균 측정기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시약을 묻힌 면봉으로 변기 곳곳을 닦은 후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2223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이계향 씨와 이도혜 씨의 구강세균 수치를 측정해 봤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높아요? 너무 심각한데요. 변기보다 4배 이상 높은 입속 세균 수치. 사실 입속 세균의 번식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치태에 가장 많은 박테리아 중 하나인 코리네 박테리움은 한 번에 최대 14개로 쪼개지는 다중 분열 방식으로 번식하는데요. 세균 하나가 14개로 나눠지면서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는 코리네 박테리움은 하루 최대 0.5mm까지 자랄 수 있다는데요. 아무리 부지런히 양치질을 해도 곧바로 치태가 다시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강세균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구강세균이 종류도 마리수도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심지어 번식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늘어난 세균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과 질병을 만들겠죠. 실제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심혈관 질환의 치매 발병률까지 높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대장암 종양을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대장암 종양에서 입안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졌던 세균이 다량으로 발견됐다고 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구강세균이 대장암의 성장률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 속에 구강세균이 있는 대장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생존율도 낮고 예후가 훨씬 안 좋다고 합니다.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혹시나 치주 질환이 있는지 관련나요? 그럼요, 관련 있을 수 있어요. 잇몸병이 있으면 혈류의 인터루킨, TNF-알파와 같은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면서 암 발생 위험도 같이 높아지는 건데요. 실제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혈액암, 그리고 갑상선암, 그리고 위암 등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속에 사는 세균의 종류만 무려 700여 종. 이 중 특정 세균이 구강에 있을 경우 노인의 사망 확률이 무려 10배나 높아지고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폐렴 사망률이 3.9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2011년 미국에서 벌어졌던 갑작스런 사망 사건의 원인이 구강세균 때문이었던 기사도 있었죠. 사랑니에 생긴 염증과 세균이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하면서 사망까지 초래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임플란트를 했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겨서 치과를 자주 가시거든요. 그게 다 저 세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매일 치주 질환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김영애, 이도혜 씨의 모녀. 오늘도 두 사람의 하루는 구강 관리로 시작됩니다. 치실에 이어 양치질까지 아주 꼼꼼히 정성 들여 3분 이상 해주고 마지막으로 구강 청결제를 이용해 가글까지 해주는데요. 하고 또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나 봅니다. 한 번 더 해. 아, 왜? 아유, 한 번 더 해.
영애 씨가 이렇게까지 구강 건강에 신경을 쓰는 이유. 이곳저곳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수술을 많이 했어요, 여러 군데. 무릎도 했지, 허리도 했지, 또 어깨도 했지. 고지혈증이 꽤 오래됐어요. 혈압약도 계속 먹었댔어요. 당뇨도 전 단계라고 했어요. 전체가 지금 다 몸이 아주 많이 힘든 과정에 있어요. 고혈압에 고지혈증,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어선 영애 씨. 일명 쓰리고가 나타나기 전 그녀를 괴롭히던 병이 있었으니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음식을 씹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낀 적도 여러 번이랍니다. 양치질 할 적마다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잇몸이, 딴 사람에게 잇몸이 선명하게 빨갛잖아. 근데 고무잡잡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잇몸이 안 좋다는 걸 내 자신이 알았지. 그래서 이제 치과를 나중에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치과를 가게 됐죠. 구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결국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해야 했답니다. 엄마 커피 마셔. 뜨거워 조심해. 임플란트 후에도 잇몸이 좋지 않아 찬 음료는 못 마신다는 영애 씨. 얼음 넣어갖고 시원한 아이스로 그냥 땀 흘릴 때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뜨거운 걸 먹어야 돼요. 아, 요새 날씨가 후텁지근하다. 그치? 어제 비 와서 그래.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엄청 덥고. 바로 양치질을 하는 영애 씨. 임플란트만 하면 끝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뒤부터 거의 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내 나름대로 겁먹어갖고 열심히 양치질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구강 내 유해균이 기준치보다 높다는 겁니다. 영애 씨의 구강 질환 점수는 71점으로 위험한 상태였는데요. 구강 건강이 좋지 않은 건 딸 도혜 씨도 마찬가지.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올 정도랍니다. 날 닮아서 그런지 이렇게 썩고 잇몸도 안 좋고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유전인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처럼 고생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도 5-6번씩 양치질을 한다는 도혜 씨. 하지만 그녀의 구강 건강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치과에 가보니까 이쪽은 또 썩어서 아예 뽑아야 된대요. 2개를 발치해서 2개는 임플란트를 해야 하고 하나는 씌워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저 되게 관리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충치도 생기고 이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보통 다들 구강 관리라고 하면 충치만 안 생기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양치질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입속에 치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양치질로는 전체 구강의 25%밖에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말은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은 75%나 되기 때문에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생기기 전에 밥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하고 구강 청결제도 하고 있거든요. 식사 후 세균이 생기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식사 후라는 건 밥을 다 먹고 난 이유가 아니라 음식이 입안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구강에 달라붙기 전에 양치질을 해서 세균을 없앤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요. 임플란트라는 게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만 다 해결한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없앤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면 이가 깨끗해지고 불편함과 통증이 나아지니까 오히려 관리에 소홀해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속의 유해균들은 제 세상이다 하고 실컷 노는 거죠. 그러면 점점 몸집을 키워가고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의학용어로 바이오 필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임플란트 표면에 바이오 필름이 형성된 사진인데요. 세균이 없을 땐 표면이 깨끗한데 오른쪽을 보면 각종 세균들이 군집을 이루는 게 보이시죠?
이 바이오 필름 속 세균이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 잇몸이나 잇몸뼈 같은 주위 조직에 침투하면 바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는 다르게 신경이 없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되고 염증이 발생해도 증상이나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잇몸 염증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가 되면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구강 건강 신경 써야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2명은 임플란트 주위염을 경험하는데요. 염증이 심해 잇몸뼈가 녹아내리면 임플란트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해야 합니다. 실제 임플란트를 한 사람 4명 중 1명은 제거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플란트만 하면 끝이겠지 하며 마음을 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입니다.